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안내문입니다. 관리비 중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입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난방과 온수 요금이 오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인상돼서 나왔어요. 온도를 좀 낮추거나 좀 그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죠. 줄이려고 좀 무릎 담요도 하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아이들한테도 옷 하나씩 더 껴입으라고 하면서.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발전 원료가 되는 수입 액화 천연가스, LNG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국제 가격이 125% 올랐고 우리나라의 LNG 수입액도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추워진 날씨 때문에 난방과 온수 사용량도 증가했습니다.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아파트에선 요금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비와 가스비를 추가로 대폭 더 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꺼낸 횡재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게 있구나라고 들리긴 하지만 조대인 변호사, 현실성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성이 약하다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성에 관련된 비슷한 제도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사한 논리로서 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예. 얘기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경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면 어떡하죠? 나빠지면. 그러면 그때는 또 지원을 해줍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난방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꺼냈죠. 난방비, 추경, 그리고 정유사 횡재세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더 마련해서 뭔가 지원하는 형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유사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부담을 지우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아니 지금 기소될까 봐 불안감에 돈살보 포퓰리즘 또 나왔군요. 돈만 쓰면 답니까? 이렇게 또 반박합니다. 여야 공방전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민주당은요. 재난 예비비 활용 논의하기로 그다음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또 뭔가 지원을 하면 이거 포퓰리즘 경쟁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또는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또다시 그 부채가 급증하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또. 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야당을 중심으로요.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보조를 해놓은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이디어처럼 나와 있고요. 여당에서는 딱히 어떤 아직 구상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재세 얘기까지 거론이 된 겁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일단 지금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최인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대책을 나오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어떤 그 폭등은 두 가지 정도의 내생적, 외생적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가격 자체가 굉장히 폭등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죠.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올랐느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도 오르고 뭐 한전은 30조의 손해 그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10조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결국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선거의 유불리 이런 게 있으니까 올려야 될 때 마땅히 안 올리다 보니까 그게 밀리고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외생적인 대책은 결국은 지금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윤 대통령이 그 중동에 가서 어떤 예. 에너지 외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맞는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를 도입하자 갑자기 지금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이걸로 예.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에너지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서 그 돈이 나오는 걸로 뭔가를 쓰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 이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예.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사한 논리로서 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예. 얘기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경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면 어떡하죠? 나빠지면 그러면 그때는 또 지원을 해줍니까? 아.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이익이 많으면 그에 따른 예. 법인세를 거두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하되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의 자율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국내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가 해외 에너지 기업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사가지고 오지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횡재세 도입은 현재 한국 기업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예. 이런 것이 아니냐. 다만 지금 그 대책은 어떻게든 세워야 되는데 예. 제가 살펴봤더니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 지자체 단위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예.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소득 그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지 같은 그 지원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지원은 변론으로 횡재세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그냥 일정 세대에 예. 다 주는 이 부분은 포퓰리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타겟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관련되는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근거법을 찾을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아이디어시네요. 자, 조대진 변호사, 이 횡재세 뭐 유럽 국가에서도 논의가 좀 나오고 뭐 이런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횡재세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제 정유사들에 관련된 그 이런 이익들 초과 이익들에 관련돼서 거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촉발이 됐던 것들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사실 정유사 뭐 특정 정유사가 1000% 성과급을 연말에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자극이 된 셈이 됐거든요. 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어서는 같이 고통을 좀 분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세금이라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롭게 꺼낸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분을 뭐 이게 정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유사한 거라도 하자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자칫 이제 법제화 됐을 때는 이제 뭐 정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그때까지? 너무 걸리고 예. 이제 만약에 이게 법제화 한다면 예. 이게 또 위헌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기는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걷어가게 되면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그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제 현실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예. 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꺼낸 횡재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게 있구나라고 들리긴 하지만 조대진 변호사 현실성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성이 약하다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성에 관련된 비슷한 제도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횡재세 가지고 있는 그런 예. 목적에 따른
비슷한 제도들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관련된 그 제도들을 활용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난방비 문제 이거 계속 추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이 계속 늘어지는 가구가 이거 확인하는 가구들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론은 뭐 그다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오늘도 아마 이 얘기 좀 꽤 나올 것 같습니다.